자막을 편집했다, 왜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언론의 자유 중에 방송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옥죄기다. 표현의 자유, 특히 언론의 자유는 대한민국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고 인정되지요. 언론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죄갈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지요. 그분이 바로 박범계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1년 전의 모습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요. 참 이런 것 때문에 정치의 불신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질의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박범계 의원입니다. 오늘 표현의 자유로 대표되는 언론의 자유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한번 PPT 자료를 봐주시죠. 김상환 행정처장님. 예, 올려주십시오. 조선일보 조금 전에 만화인데요. 윤석열차라는 부천 국제만화축제의 고등학생이 낸 카툰 부분 최우수작, 최고 수상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문체부가 뒤늦게서 후원 취소 등의 특별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만화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문체부의 개입이 있을 만한 문제입니까? 처장님 한번 보십시오. 앞에 윤석열 대통령을 아마 상징하는 거고요. 뒤에 뭐 여사분이 한 분 계시고, 뒤에 제 눈에는 뭐 기사도 그랬습니다. 검사분들이시고, 앞에는 국민들로 보여지는데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누가 어떤 경위로 찾는지 저는 아무런 정보는 물론입니다. 없습니다만, 이 그림만 봤을 때는 뭐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보통의 그 비평, 뭐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표현의 자유 부분은 MBC 최근에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에 있었던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욕설 파문,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우리 대법원 판례에도요, 그 케이스도 MBC 케이스입니다. MBC가 이중 기소를 한 검사에 대해서 한심한 검찰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경위를 보니까 당의 검사는 이중 기소로 판단할 만한 당사자, 즉 피의자 조사를 하는데 본인이 전에 이러한 사건을 조사받아서 기소가 됐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이중 기소 부분을 알지 못한 그러한 우는 있지만 뭐 아주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MBC가 한심한 검찰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 부분이 대법원이 일단은 이것은 공익적인 것이고 악의적이지 않다. 그리고 공적 대상이기 때문에 최고의 검증을 필요하는 것이고 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또 이중기소 여부는 검사로서는 얼마인지 정밀하게 했다면 그것은 파악할 수 있는 노릇이었다. 이런 취지로 무죄를 확정을 했습니다. 당연한 판결입니다. 그럼 이 판결, 이 당시 MBC에 대해 무죄를 했던 이 한심한 검찰은 역치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의 미국 순방 문제를 역치하면 한심한 대통령이라 아니할 수 없는 거고, 거기서 국민들 60% 훨씬 넘는 국민들이 바이든으로 들렸다. 날림이 아니다. 더더군다나 짜장면 더더욱 아니고 바이든으로 들렸다. 그리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그거는 대한민국의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다라는 정도까지 지금 나온 마당에 이리 가도 문제 저리 가도 문제, 더 문제는 방송의 자유, 편집과 편성과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저는 억압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미국의 1954년 아주 오래전, 정말 반세기 전의 판결인데요. 미국은 이 설리번이라는 경찰서장이 보도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관련된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서 이 명예훼손을 걸었습니다. 그럼 미국 대법원이 뭐라고 그러냐?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요한 숨 쉴 곳은 가져야 된다. 숨 쉴 곳. 동의하시죠? 네, 저희 대법원 판결문에도 저 표현을 차용한 판결문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론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일반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다 일반론 얘기합니다. MBC의 보도라는 거 있기 전에 이미 8시 전에 그 녹취를 했던 그 순방단의 기자단, 영상 기자들이 문제 있는 지점을 발견을 했고요. 대통령을 모시고 갔던 참모들이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자칫하면은 외교상 부담이 있다. 또 공식 성사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사정으로 해서 이것 좀 내려주면 안 되겠냐, 보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고,
순방단의 기자단들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 뒤에 MBC 보도이고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무슨 자막을 편집했다 왜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언론의 자유 중에 방송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옥죄기다. 숨 쉴 곳도 남겨놓지 않는 대한민국이 전두환 노태우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입법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런 걱정을 갖고 있는데 법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원님이 말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특히 언론의 자유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있고 대한민국도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고 인정되지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처장님도 같은 생각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특별히 중하게 보호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판례들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전 국회 법사위에서는 새벽 4시에 언론재갈법이 일방 처리됐습니다. 당시에 김승원 의원, 김남국 의원, 박주민 의원 주먹 불끈 쥐고 화이팅 외치는 모습, 지금도 사진 모습 생생합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책임이 필요하다. 법사위에서도 이 같은 답변을 똑같이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재갈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지요. 그분이 바로 박범계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1년 전의 모습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요. 참 이런 것 때문에 정치의 불신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박범계 의원이 띄운 열차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표절 의혹 때문에 논란이 크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외국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베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논란 때문에 이것이 수상이 되어서 되겠는가? 논란의 이유가 표절이에요. 전직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질의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